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루미나르4, 그러니까는 루미나르4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사진과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르4에 대한 제 생각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1편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풍경 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련해서는 2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물 중심으로 3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루미나르4에서 인물을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인물의 결함이라든지 인물 사진 전체적인 느낌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 사진이 이제 원본 사진이니까 이 사진을 루미나르4에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미나르4로 가지고 오면은 가장 먼저 AI 보강이라는 게 있죠. 이게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는 이 슬라이드 먼저 만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과장되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트레이트 모드죠. 포트레이트 모드니까 인물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AI 스킨 이넨스라고 있어요. 이 AI 스킨 이넨스는 그러니까 피부 보정을 하는데 보시는 대로 이 슬라이드를 조정을 해가지고 양만 움직이시면은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피부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게 너무 커서 그런데 보시면은 확실히 인물의 피부 톤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 피부의 질감 자체를 완전히 뭉개는 식의 그런 식의 보정이 아니라 이 피부의 질감을 인식을 하고 어떤 종류의 결함들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토샵의 주파수 분리와 흡사한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물의 피부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AI 포트레이트 이넨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트레이트 프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뤘던 인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인물에 맞게 조금 더 빠르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을 밝게 해주는 거죠. 얼굴만 특별히 요렇게 슬라이드 값이 먹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얼굴만 조금만 더 밝게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 정도만 일단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키 효과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슬라이드를 올렸을 때 인물이 어둡지 않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이키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역광 사진의 어떤 느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저는 하이키 양을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프로에 가가지고 컬러 이넨스가 있죠. 이건 풍경 사진에서도 많이 쓰는데 인물 사진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 대비라는 데가 있어요. 이 색 대비라는 데가 있는데 이 색 대비의 양을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색에 따라 가지고 밝기가 엄청나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입고 있는 핑크색 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가 않는데 특정 부분이 어디냐 이러면은 밑에 보시는 색상 값이에요. 색상 값.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이 색상 대비를 굉장히 티가 많이 날 정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색상 슬라이드를 움직여 봅니다. 움직여 보면은 제가 원하는 이 피부 톤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피부의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양을 줄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피부 밝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저는 한 요 정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 벌써 라이트룸 같은 데서 굉장히 보정을 많이 한 결과물이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티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매트룩이라고 있는데 이 매트룩은 사진을 조금 더 평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렇게 클리핑 아웃 되는 부분이 많죠. 클리핑 아웃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매트룩은 이
개조를 갖다가 줄여들어 가지고 조금 더 플랫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매트룩을 살짝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을 루미나르 4에서 한번 보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룸이나 이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 루미나르 4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만졌어요. 그 다음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룸에 와가지고 나머지 보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해주시면은 완성된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게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낫죠.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가지고 훨씬 더 인물 사진의 보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보정이나 결함을 루미나르 4에서 훨씬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루미나르 4에서 불러오면은 AI 보강 이 슬라이드를 가장 먼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사진의 분위기를 조금 맞춰줘요. 그 다음에 바로 인물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피부의 결함을 보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만 줄일게요. 네,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피부에 결함이 좀 있죠. 그래서 AI 스킨 인핸서의 슬라이드를 올려주면은 보시는 대로 마치 주파수 분리를 한 듯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반사광 제거라고 있는데 피부의 번들거림을 최대한 이 AI가 알아서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를 끝까지 올리면은 피부의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부의 질감을 조금 더 매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사광 제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입체감이 많이 죽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시면은 AI 피부 결함 제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미지 처리 중에 있죠. 이 이미지 처리가 다 되면은 피부에 있는 결함을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눈에 띄죠.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포토샵에서 힐링 툴 같은 걸로 굉장히 빠르게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스킨 인핸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인핸스가 있는데 페이스 라이트는 조금 전에 봤죠. 얼굴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정목 현상은 눈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데 지금은 필요 없죠. 그리고 눈 미백은 눈의 눈의 흰자위를 밝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올리시면은 조금 이렇게 과격한 이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만 이렇게 교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하더라도 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시선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알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아이 인핸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눈동자를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크스컬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다크스컬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씬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을 조금 더 날씬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러는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트레이트 프로 같은 거에 비하면은 조금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포토샵 역시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리퀴파이를 하는 게 낫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루미나르 4에서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눈 확대는 말 그대로 눈동자를 크게 키우는 이런 기능인데 이 기능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눈썹 개선은 말 그대로 눈썹 그리고 입술 채도는 입술에 이제 채도 값을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술 발적은 이게 한글이 항상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술에 빨간기를 얼마나 줄 거냐 빨간기를 얼마나 주는가를 이제 결정하는 슬라이드예요.
그 다음에 입술 어두워는 입술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데,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올려보면은 입술이 조금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미백은 말 그대로 치아를 밟고 이렇게 누리끼리 한 거를 제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정한 사진을 보면은 원본,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보정했던 거와 비교해서 보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위에 눈알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정 전과 후를 바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돈 모양, W 돈 모양 아니면 백슬래시 키죠. 이거는 포토샵이랑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곤도에 가셔가지고 이 노출 값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I 보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을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카이 엔핸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늘이 인식이 잘 안 됐죠. 이런 경우에 굳이 이 스카이 엔핸스 슬라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AI 구조 같은 경우에 이 물방울을 훨씬 더 강조를 해주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레이트로 가가지고 AI 스킨 엔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 보정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제일 전이고 이게 후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피부로 인식된 모든 것들이 다 보정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광 제거는 크게 효과가 없죠. 다음에는 이제 프로 모듈로 가셔가지고 고급 대비에 가서 명암 대비, 메뉴의 명암인데 이거는 하이라이트라 그랬죠. 이제 밝은 톤이에요. 밝은 톤을 저는 조금만 더 내려주도록 할게요. 밝은 톤을 조금 더 내려주고, 이쪽으로 하면은 밝은 톤을 훨씬 더 밝게, 이쪽으로 하면은 밝은 톤을 좀 어둡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밝은 톤을 조금만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톤 대비는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림자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이제 밝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인핸스로 가셔가지고 지금 채도 값이 너무 높죠. 채도를 살짝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피부톤과 비슷한 부분을 조금만 더 밝게 해가지고 경쾌한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분리를 통해 가지고 너무 채도가 이제 높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뒷 배경이 이제 푸른색이죠. 푸른색이기 때문에 요 푸른색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크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은 라이트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데서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원하는 것만 딱 하신 다음에 라이트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간 것과 이 루미나이 4에서 이제 보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보정했지만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해보자면은 요거를 조금만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여기 물 뿌리는 여기 우리 어시스탄트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배치도 살짝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클리핑을 조금만 만져주고, 어두운 영역을 살짝만 올려주고 밝은 영역 조금만 내려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라이트룸에서 피부 보정으로 민 것과 이 루미나4에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 보정을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이 왔으면은 이제 AI 보강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조금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물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AI 스킨 엔핸서를 이용을 해서 피부 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피부 보정을 일단 얘로 최대치로 해주고 반사광을 조금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요 정도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엔핸스로 이제 페이스 라이트, 얼굴에 이제 빛을 조금 더 줘가지고 밝은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 엔핸스를 통해가지고 눈동자를 조금만 더 선명하게, 그리고 다크서클을 조금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조금만 너무 크면은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한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주고, 눈썹은 특별히 개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술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고, 입술에 붉은기를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살짝 보이죠. 그래서 치아 미백을 하면은 치아 부분만 확실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루미나4에서 이제 보정한 것과 라이트룸에서 피부 보정하기 브러쉬 툴을 이용한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게 루미나4에서 피부 보정을 한 거고, 왼쪽 게 라이트룸에서 피부 보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보시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부를 보시면은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피부 보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디테일을 뭉갠다고 보시면은 되고, 이 오른쪽에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 주파수 분리와 비슷하게 피부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런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룸에서 하는 게 약 10초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 루미나르4에 갔다 오는 게 한 3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늘었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수작업으로 정밀한 이 피부 보정을 하겠다. 이러면은 포토샵에 가셔가지고 주파수 분리를 하는 게 맞지만은, 그것보다는 수준이 낮지만은 이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은 툴을 이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큐멘터리 인물 사진 역시 굉장히 손쉽게 보정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AI 보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바꿨죠. 그 다음에 AI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강조해 줄게요. 보시면은 인물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훨씬 더 그 밸류 값이 먹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촬영된 시간이 저녁 때니까는 랜드스케이프 엔핸스를 통해 가지고 골든 아워, 그러니까는 조금 더 따뜻한 빛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보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느낌이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 툴에 가가지고 이제 고급 대비에서 이제 명암 대비 가가지고 이 배에 흰색 페인트 칠한 거를 조금만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톤 대비도 조금 올려가지고 중간톤 역시 조금만 더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엔핸스로 가가지고 이 피부, 오렌지색의 피부를 조금만 더 밝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 느낌이면은 딱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색온도 분리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색온도 분리를 통해서 스플릿 토닝을 조금 더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하면은 되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티브 모듈로 가서 매트 룩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룩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 주면 되고, 지금 채도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주요 도구로 가가지고 이제 색상에서 이제 채도를 조금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동감을 조금 올려가지고 나머지 이 풍경에 이 색채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모듈로 다시 가서 드라마틱이라는 부분이 있죠. 드라마틱이라는 슬라이드를 조금 올려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그치면서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영역 대비가 있는데, 이 영역 대비를 이용을 해서 이 거친 느낌을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요거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 해주면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요렇게 이제 보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루미나르4에서는 이 정도 보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진을 루미나르4에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세 편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루미나르4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시면서 좋은 느낌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총 3편에 걸쳐 가지고 루미나르 4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구, 모든 도구들은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용처가 있고, 그 목적에 잘 들어맞는 사용처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이 3편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못 쓰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최고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막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3편을 전부 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 도구를 만약에 내가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의 이익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부를 한 거 아니라 한 10%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루미나르 4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